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6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된 고전시가를 해설해 주겠습니다. 이 정철의 관동별곡이 출제가 됐습니다. 가사 작가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정철이고요. 정철의 3인곡은 현재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곡은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작년 수능 특강에 관동별곡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험생 중에 재수생들은 이 작품을 어느 정도 경험한 학생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재학생들 중에, 고3 학생들 중에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일부 출판사에만 실려 있기 때문에 경험한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험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좀 났을 겁니다. 이제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빨리 지문 읽고 장면 이해해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모르는 학생들은 현대어 풀이도 안 되고 장면 이해도 안 돼서 오답률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오늘 해설을 듣고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 기행가사인데 기행가사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작품의 현대어 풀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휘들을 좀 익힌 다음에 이런 형태의 작품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현대어 풀이를 해주겠습니다. 관동별곡은 기행가사인데요. 요즘 여러분 최근에 수능시험에 기행가사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연행가라는 작품도 기행가사인데 청나라를 여행하고 와서 쓴 거고, 일동자유가라는 일본을 갔다 와서 쓴 기행가사가 있는데 최근에 출제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기행가사를 읽을 때는 여러분 이게 기행문하고 똑같거든요. 기행문하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정, 그 다음에 견문, 감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은 뭐냐면 여행 경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견문은 보고 들은 것, 그렇죠? 그 다음에 감상은 느낀 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행가사는 요 견문 부분이 자연을 봤다면 자연의 풍경을 그리고 그 다음에 느낀 점을 쓰기 때문에 기행가사는 선경후정의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탄한 내용을 쓰기 때문에 선경후정의 구조가 많다는 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행가사는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사입니다. 가사는 3, 4조, 4음보 연속체로 되어 있다고 하죠. 이게 보면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금강대 맨 우층에 선악이 사기치니, 그러면 4개의 마디로 되어 있고 여기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가 반복되는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형식은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동별곡을 통해서 자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금강대 맨 우층에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고전 시간은 여러분 현대어 풀이가 안 되면 일단 장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에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건 EBS 연계교재에 들어있는 고전 시가를 정확하게 현대어 풀이해서 여러분들이 장면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 시간은 여러분들 연계교재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만 공부하시면 돼요. 또 일부 지문만 나왔다고 나머지 지문까지 찾아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지문만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어휘들을 좀 익히세요. 알았죠? 자, 이거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현대어 풀이를. 금강대 맨 위층에 선악이 삭기를 치니. 이 대사는 바로 얘입니다. 지금 금강대 학이 있어요. 금강대 맨 위층에 선악이 새끼치니 축풍 옥적성 첫잠을 깨웠던지, 이게 봄바람 옥피리 소리에 첫잠을 깨웠던지 이런 뜻이에요. 지금 계절은 봄입니다. 그래서 금강대에 학이 있고 그 다음에 봄바람이 불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위현상이란 말은 흰 저고리 검은 치마인데 얘가 바로 학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래서 학이 어떻게 생겼죠? 위는 흰색, 다리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흰 저고리 검은 치마를 하고 허공에 솟아뜬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다 주체는 누굽니까? 학입니다. 학. 그래서 시적 화자가 지금
금강대 위에 있는 학을 봐요. 학이 봄바람에 첫잠을 깨었던지 호위현상을 하고 흰 저고리 검은 치마를 하고 허공에 솟아떴다는 겁니다. 학이 대상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밑에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하다. 이 서호 옛주인은 여러분 밑에 주석도 달려있지만 인포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포라는 인물은 결국 누굴 뜻하는 거냐면 화자를 비유한 말입니다. 이 인포가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학과 함께 한가롭게 논일다가 신선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서호 옛주인을 그러니까 결국 학이 인포를 반기는 것처럼 자기를 반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만 알면 돼요? 학이 중심 대상이고 학이 화자를 반겨주는 것 같다라는 건 시적 화자가 자연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연 친화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금강대의 학을 보고 느낀 점은 자연 친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금강대의 학을 보고 느낀 점은 자연 친화. 오케이?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양로 대학로 눈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월대 다시 올라 앉으니 여기까지가 여정입니다. 이런 게 여정이에요. 이동 경로죠. 여산의 진목록이 여기서 다 보인다. 여기는 뭐 진월대겠지, 그죠? 진월대에서 여산의 진면목이 다 보인답니다. 이 여산이 여러분 중국산인데 아름다운 산이랍니다. 그래서 중국의 여산의 참모습이 여기서 다 보인다. 진월대에서 다 보인대. 뭘 보면? 금강산을 보면. 그래서 결국 여산의 진면목을 어디에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금강산에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금강산이 아름답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정양사 진월대에 다시 올라 앉으니 여산의 참모습을 여기서 다 볼 수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금강산에서 여산의 참모습을 볼 수 있듯이 금강산이 그 정도로 아름답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와 옹이 조물주의 능력이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이 단어는 여러분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익히셔야 돼요. 조물주의 능력이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결국 시적 화자는 어디에 간 거고? 진월대에 간 거죠. 진월대에 가서 뭘 본 거예요? 금강산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서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날거든 뛰지 말고 섰거든 솟지 말지. 됐죠? 이건 뭐 대꾸 표현인데요. 이 말은 날고 뛰고 섰고 솟았다는 겁니다. 뭐가? 요거의 주체는 봉우리입니다. 원래 여러분 금강산이 12,000봉우리가 있거든요. 이 봉우리들이 산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겁니다. 그 봉우리들을 보면 날거든 뛰지 말지. 날고 뛰었네. 섰거든 솟지 말지. 섰고 솟았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봉우리의 모습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섰고 날고 뛰고 하면서 그냥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건 부용은 연꽃입니다. 그 다음에 백옥을 묶은 듯. 됐죠?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뭐가? 요 주체는 다 봉우리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봉우리가 날고 뛰고 섰고 솟았으며 연꽃을 꽂은 것처럼 아름답고 백옥을 묶은 것처럼 아름답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을 고이고 있는 듯. 요거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하면 봉우리의 모습보다는 금강산 전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리면 금강산이 12,000봉우리가 이 봉우리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이렇게 봉우리. 이 봉우리가 있는데 금강산의 봉우리를 보면 우뚝우뚝 솟아있고 연꽃을 산에다 꽂아놓은 것 같고 백옥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다 비유적 표현이죠. 그 다음에 금강산이 동해를 박차듯 옆으로 쭉 퍼졌다는 뜻이고 북극을 고이고 있던 우뚝 솟아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봉우리를 비유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 전체, 금강산 전체의 모습을 비유했다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을 고이고 있는 듯
옆으로 퍼지고 우뚝 솟았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금강산 봉우리와 금강산의 모습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너무 아름답죠. 됐죠?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면 학을 보고 자연 친화, 진월대에서 금강산과 봉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에 감탄,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여러분 이제 금강산 전체의 모습을 보다가 그 중에 아주 높은 봉우리 두 개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 얘가 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화자는 진월대에서 이 두 개의 봉우리를 본 겁니다. 이 봉우리가 하늘에 치밀어 올라 무슨 일을 아뢰려고 천만 겁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 아, 너구나. 너 같으니 또 있느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고 화자가 느낀 건 뭘까요? 이 망고대하고 혈망봉은 하늘에 치밀어 올라 무슨 일을 아뢰려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굽히지 않는데, 그러면 얘네 둘은 뭐가 있는 존재? 절개나 지조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화자는 망고대 혈망봉 보고 느낀 건 절개나 지조를 느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개신대에 다시 올라서 중양성 바라보며, 이 여정이죠. 개신대에 다시 올라서 중양성을 바라보며 개신대에 간 겁니다. 그래서 개신대에서 뭘 봤냐? 12,000 봉우리를 똑똑히 헤어하니, 12,000 봉우리를 똑똑히 헤아려 보려 하니,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이거거든. 그래서 이 시적 화자는 지금 12,000 봉우리의 기운을 본 겁니다. 요게 여정이라면 요게 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보고 뭘 느껴요? 야, 맑거든 좋지만아, 좋거든 맑지만. 아까 앞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었죠. 이건 뭐죠? 맑고 좋다는 말은 깨끗하답니다. 맑고 깨끗하고 맑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죠? 뭐가? 정확하게 12,000 봉우리가 12,000 봉우리의 기운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운, 알았죠? 12,000 봉우리의 기운이 맑고 깨끗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흩어내어 인재를 만들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신대에 가서 뭘 보고? 12,000 봉우리의 기운을 보고 이걸 가지고 나라의 인재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건 이 사람이 결국 이걸 느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뭐를 느꼈다? 우국지정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산에 딱 가서 12,000 봉우리를 딱 봤는데, 아우, 그 기운이 너무 맑고 깨끗해. 저 기운을 모아서 나라의 인재를 만들고 싶다는 건 자연을 여행하면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연을 여행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겁니다. 놀러 가서 회사 일 걱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알았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과 속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자연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자연 속에서도 나라 일을 걱정하는 관리로서의 책임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형용도 끝이 없고, 모습도 끝이 없고, 태세도 모양도 참 다양하다. 하도 할시라는 말은 많기도 많구나. 다양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봉우리들의 모습, 금강산의 모습은 정말 다양하다. 그리고 밑에 천지가 세상이 만들어질 때, 천지삼질, 세상이 만들어질 때 자연이 되었지만은 이제와 보니까 유정도 유정할사. 유정도 유정하다는 말은 유정하기도 유정하구나, 또는 다정하기도 다정하구나, 이렇게도 현대어 풀이합니다. 근데 이 의도가 뭐냐면, 시적 화자가 금강산에 오기 전에는 자연은 별 의미 없이 그냥 만들어졌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금강산에 와보니까 자연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다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알았죠? 근데 맨 처음에 금강산에 오기 전에는 뭐 자연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지. 근데 막상 와보니까 조물주의 뜻이 다 하나씩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보면 망고대 혈망봉에서 절개 지조도 느끼죠. 됐죠? 이 맑은 기운을 가지고 인재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갖는다는 건 자연은 나름대로의 다 의미가 있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이게 여행을 하다가. 알았죠? 이건 분명히
해석할 때 이제와 보니 유정도 유정할세라는 건 자연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라고 풀이를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정리가 되잖아요. 맨 처음에 학을 보고 자연 친화를 느끼죠. 됐죠? 그리고 진월대에 가서 금강산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그 다음에 망고대 혈망봉을 보고 절개지조를 느끼죠. 그 다음에 봉우리의 기운을 보고 인재를 만들고 싶은 우국지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야, 자연은 모습도 다양하지만 의미도 참 다양하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이입니다. 어렵죠. 이건 배운 학생들은 현대어 풀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고 풀 수 있는데 이 처음 접하는 학생들한테는 참 힘든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량 밑에 이 앞에 넓은 바위 활용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활용소를 본 겁니다. 얘가 견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용소를 봤는데 천년 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다. 활용소가 이런 겁니다. 활용소는 원래 계곡입니다. 계곡이 천년 노령처럼, 이 노령이라는 늙은 용은 활용소를 비유한 말입니다. 천년 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다. 활용소가 이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밤낮으로 흘러서 바다에 이었으니, 창에는 바다입니다.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일우를 뿌리려느냐. 여기까지가 활용소를 본 겁니다. 이게 결국 이 시적 화자는 활용소를 보고 결국 활용소가 용과 같다고 느껴요. 그리고 결국 이 활용소가 풍운을 얻어서, 바람과 구름을 얻어서 3일 동안 비를 뿌리려느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병철이가 지금 활용소를 봤는데 여기 지금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활용소는 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계곡인데 이 모양이 용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용소가 나중에 바람과 구름을 얻어서 3일 동안 비를 뿌렸으면 좋겠다는 건데 왜? 밑에 낭떠러지에 시든 풀을 다 살려내려무나. 그래서 시적 화자가 활용소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용 같다. 네가 바람과 구름을 얻어서 3일 동안 비를 뿌려. 그래서 낭떠러지에 시든 풀을 다 한번 살려내라. 이렇게 지금 쓴 거거든요. 이걸 돌려서 말하면 이 풀이 백성입니다. 백성. 그럼 결국 활용소가 3일 동안 비를 뿌려서 낭떠러지에 있는 백성들을 다 살려냈으면 좋겠다는 걸 돌려서 말하면 이 활용소는 화자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풍운, 기회를 얻어서 선정을 베풀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싶다는 소망을 여기 담은 겁니다. 참 이거 여러분을 의역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결국 활용소를 보고 이 사람이 느낀 건 활용소가 3일 동안 비를 뿌려서 그래 시든 풀을 다 살려냈으면 좋겠다. 그것처럼 나도 기회가 되면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싶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여러분 활용소에 가서 뭘 느낀 거냐면 선정의 포부를 쓴 겁니다. 이 선정의 포부라는 건 선한 정치의 뜻을 쓴 겁니다. 아, 내가 정치를 잘해야지 라는 마음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활용소와 관련된 문제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여러분 현대어 풀이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넓은 바위 활용소가 되었다. 천년노령이 구비구비 서려 있다. 노령은 활용소를 비유한 말이다. 이 활용소가 밤낮으로 흘러 바다에 이었으니 언젠가 구름과 바람을 얻어서 3일 동안 비를 뿌리면 낭떠러지에 시든 풀을 다 살려내려무나. 그래서 나도 기회가 되면 정치를 잘해서 백성을 잘 살려내고 싶다. 나도 정치를 잘해야지. 라는 걸 느낀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염 묘길상 앞문제 넘어지요. 외나무 썩은 다리 불정대에 가죠. 이게 여정입니다. 여정. 불정대에 간 겁니다. 알았죠? 불정대에 가서 뭐 받겠어요?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우고 은하수 한 구미를 마디마디 잘라서. 이 은하수가 여러분 뭘 비유한 말이냐면 이게 폭포를 비유한 말입니다. 알았죠? 이게 원래 이 폭포는 아주 긴 하나의 폭포였습니다. 근데 이 폭포를 누가 마디마디 잘라내요.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누가 이거 다 잘라놓은 겁니다. 누군가가 이걸 잘라서 실같이 펼쳐놓고 배같이 걸어놨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시적 화자가 지금 불정대에 있으면 불정대 앞에 폭포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폭포들이. 하나의 굽이었던 폭포가 이렇게 다 끊어진 겁니다. 이 폭포들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멀리 보이는 폭포는 이렇게 흰 배를 쭉 펼쳐놓은 것 같고, 가까이에 보이는 폭포는 이렇게 실을 쭉 펼쳐놓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은 가까이에서 보이는 풍경이고요. 폭포고요. 얘는 멀리서 보이는 폭포를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얘도 폭포를 비유한 거고, 얘도 폭포를 비유한 겁니다. 그럼 결국 불정대에 가서 뭐 본 거죠? 폭포 본 거죠. 이 폭포 보고 여러분 못 느낀 거예요? 아름다움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림체계는 12급인데 12개의 폭포인데 내가 보기엔 더 되는 것 같은데 200이 이제 와서 더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의 폭포보다 낫단 말을 못할 것이다. 여기 여러분 여산이란 말이 있고 이 적선에 대해서 밑에 사실은 주석을 달아놨어요. 왜? 그 주석이 문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결국 이 여산은 200의 시에 등장하는 산입니다. 실제 산이 아니라는 거죠. 알았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문제를 접근하면 문제 해결하는데 좀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정리하면 결국 불정대에서 뭐 보고 12폭포 보고 12폭포의 아름다움에 뭐 한 거다? 감탄.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기행가사는. 그래서 기행가사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거 머릿속에 떠올리면 학을 보고 못 느껴? 자연친화. 진월대에서 금강산의 참모습을 보고 감탄. 됐죠? 망고대 혈망봉을 보고 뭐 느껴요? 절개나 지조. 12,000봉우리의 기운을 가지고 인재를 만들고 싶다? 우국지정. 됐죠? 활용소를 보고 화자가 느낀 건 정치를 잘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불정대의 폭포를 보고 감탄한 겁니다. 원래 기행가사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를 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꼭 알아둬야 될 어휘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조와 옹, 그 다음에 헌사토, 헌사할샤, 뭐 이런 단어들이라든지. 기본적인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현대어 풀이할 때 나중에 다른 작품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됐죠? 고전 시간에 여러분 일단 현대어 풀이가 잘 안 되면 장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문제를 다 맞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3등급 이하가 되면 이제 고전 문학을 좀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싫어하는 걸 극복을 해야지 여러분 등급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BS 수능 특강에 또는 수능 완성 교재에 수록된 고전시가 작품만 정확하게 현대어 풀이해서 장면을 이해하면 수능 시험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아는 작품을 보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금강대에서 학 봤죠? 자연친화 느끼죠? 진월대에서 금강산의 참모습 보죠? 여기도 자연친화 느끼고 여기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데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가 있다는 건 틀렸죠. 이중적인 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중적이라는 건 한편으로 저 사람은 배울 점이 좀 있는데 인간성이 더러워. 뭐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뭐 이렇게 바라봐야지 이중적 태도인데 이런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진월대와 불정대에서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진월대에서 금강산의 참모습 봉우리들을 보죠. 불정대에서 12폭포를 봅니다. 됐죠? 그리고 둘 다 아름다움에 감탄하는데 이게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개신대에서 선경우정, 개신대에서 뭐 보죠? 망고대하고 혈망봉 다음에 개신대에 가서 12,000봉우리의 기운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느낀 게 뭐였죠? 우국지정이었죠. 그럼 이제 선경, 12,000봉우리의 기운, 그 다음에 후정, 우국지정. 이게 선경우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바라본 풍경, 12,000봉우리. 그에 대한 감흥, 우국지정. 이게 문제가 없어요. 3번이 답이에요. 활용소에서 화자의 시선이 활용소에서 원경으로 긍정? 활용소가 굽이굽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간다면 긍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한다고 해야죠. 그죠? 이건 바뀌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이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활용소에서 불정대까지의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아. 활용소에서 불정대로 갈 때 여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에. 됐죠? 그럼 이것도 분명히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답이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9번 문제는 L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이것도 이제 문맥 파악이 잘 안 되면 틀린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주로 다 봉우리, 봉우리, 봉우리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봉우리를 부용을 꽂은 듯, 연꽃을 꽂고 백옥을 묶은 듯한 시각적 형상으로 묘사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문제될 거 없다. 봉우리를 백옥과, 됐죠? 동명과 같은 무생물을 통해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연속성을 이미 틀렸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거지. 알았죠? 자연이 그 성질이 오래 갈 것이다를 강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속성이 나타난 건 망고대하고 혈망봉이 1000만 겁이 지나도록 그칠 줄 모른다 할 때 그 영속성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지, 이 부분에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답이 여러분들 2번이 답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봉우리를 동명을 박차고 북극을 받친 듯 모습에 비유해서 대상이 웅장한 느낌을 보인다. 맞죠? 옆으로 쭉 퍼지고 위로 우뚝 솟은 건 웅장한 모습이고, 날거든 뛰지 말고 섰거든 솟지 마라라는 행위를 부각했다. 이건 행위입니다. 봉우리들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의인화시켜서. 그래서 날거든 뛰지 말고 섰거든 솟지 말지. 행위를 부각하고 대꾸를 통해서 봉우리의 역동성을 표현한 거 맞습니다. 봉우리가 날고 뛰고 섰고 솟았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역동적이다. 그 다음에 꽂은 듯 박차는 듯과 같이 상태나 동작을 보여주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나열하고 있어요. 됐죠? 백옥을 꽂은 듯, 부용을 꽂은 듯, 백옥을 묶은 듯, 동해를 박차는 듯.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잔 듯, 박차 듯과 같이 상태나 동작을 보여주는 유사한 통사, 통사란 말이 나오면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문장 구조를 나열해서 봉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될 거 없죠. 그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현대어 풀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이 선택지 이해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이 현대어 풀이 되는 학생들은 사실 본문을 읽지 않고 이것만 읽어도 대충 이 단어가 잘못됐다라는 걸 좀 찾을 수 있는데, 처음 보는 학생들한테는 좀 어렵죠. 그리고 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겁니다. 이런 작품이 나왔다고 또 고전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차분하게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을 정확하게 현대어 풀이하면 됩니다. 알았죠? 2번이 답입니다. 40번 문제는요. 조선 사대부들은 자연의 하늘의 이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자연이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연에는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고 보고,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시킵니다. 이 관념적이란 말은 여러분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릉도원이라는 게 실제 없는 이상세계 아닙니까? 됐죠? 그런 걸 이제 주로 그린다는 것이죠. 현실 속에 없는. 그래서 이 관념적으로 형상화했다. 한편 관동별국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고 사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과 그래서 차별화가 있죠.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사회적인 책무를 떠올리고 거기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모색하고 있대요. 이게 관동별국이 조선의 사대부들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보기를 가지고 이제 감상을 해보면 학생들 중에는 5번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이 5번 선택지에 보면 불정대에서 본 풍경은 12폭포인데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은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거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산은 시에 등장하는 산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자연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불정대의 12폭포를 비교해서 불정대의 12폭포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 건 관념보다는 사실을 더 중시하는 작가의 태도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석을 좀 읽고 풀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풀었을 텐데, 혈망봉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를 본 것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 혈망봉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굽히지 않는 절개와 지조가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절개와 지조를 느낀 건 절개와 지조를 가진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신대에서 저 기운을 흩어내어 인재를 만들고 싶다는 건 결국 관리로서의 사회적 책무, 그래 우리나라의 인재를 만들고 싶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회적 책무가 들어있는 겁니다. 중양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에 구현된,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중앙성에서 여러분, 그래, 자연은 그냥 됐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야,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도. 하지만 사실적인 자연을 묘사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틀린 겁니다.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았다고 작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이 인간 사회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불정대에서 본 포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배와 같은 구체적인 사물로 비유한 것은 자연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는 게 맞다. 이해됐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었습니다.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동별곡이 출제되고 나서 이제 수험생들 중에는 관동별곡 전문을 또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선생님이 사실 유튜브에 관동별곡 서사, 본사일, 본사이, 결사 나눠서 4개의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굳이 이 전문을 다 찾아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능 완성에 관동별곡은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계교재에 실려있는 정철의 작품은 3인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3인곡을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관동별곡은 지금 선생님하고 들은 내용 정도만 이해해서 기행가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해설을 보고 도움받은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